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쓰는 노동자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저는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갤럭시 S20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는 전작인 갤럭시 S10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0 울트라인데요. 이는 각각 갤럭시 S10e, 갤럭시 S10, 그리고 갤럭시 S10 플러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갤럭시 S10e가 분명히 나쁜 스마트폰은 아니었는데 그 어감이 주는 문제 때문인지 E라는 이제 조금 보급형 라인의 느낌이 나는 제품은 사라졌고요. 갤럭시 S20 울트라라는 이름대로 화면이 무척 크고요. 6.9인치 그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고 또 제법 묵직한 무게 220g의 무게를 채택을 했습니다. 최고의 플래그십 제품인 만큼 아주 최고의 성능을 아낌없이 때려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갤럭시 S20 울트라가 갖고 있는 이점은 최대 100배까지 줌이 되는 카메라. 이 카메라의 화소수가 1억 8천만 화소에 이른다는 점인데요. 전작인 갤럭시 S10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지지부진하게 발전을 해왔다면은 이번에 갤럭시 S20에서는 비로소 좀 뚜렷한 차이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대신에 단점 아닌 단점도 생겼죠. 소위 말하는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카메라 부분이 뒷면을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소위 말하는 카툭튀 현상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너무 넓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뒷면 면적을 봤을 때 이 뒷면 면적의 절반을 살짝 넘어설 정도로 이 카메라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사진을 찍을 때 이 중지 부분이 이 렌즈의 일부분을 덮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쉬움은 좀 못내 들더라고요. 1억 8천만 화소의 센서 카메라를 썼을 때의 장점은 이제 고화소의 사진을 찍으면은 이 사진의 일부분을 크롭했을 때 일반 카메라로 찍은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진을 좀 넓게 찍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화각만큼을 딱 잘라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압도적인 센서를 바탕으로 8K 촬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일단 지금 가정에서 8K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가 사실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8K 영상을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손떨림 방지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재생의 시간의 한도도 있고 이 재생에서 차지하는 용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UFS 방식이 아닌 이상은 저장 공간에 저장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이제 추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용량을 확장했다 하더라도 이곳에 8K 결과물을 곧바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배 줌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아마 체험전에서도 많이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제가 100배 줌 카메라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조금 이제 욕심을 버려서 한 30배 줌까지는 그래도 어찌저찌 쓸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00배 줌까지 가면은 거의 이렇게 찍히는 데 의의가 있구나, 좀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보는 데 의의가 있구나, 잘 만들어 놨구나, 이런 기술력 과시에 좀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의 주사율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주사율이 60Hz와 120Hz가 있는데 여기서 120Hz를 선택을 하면 확실히 화면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량들이 좀 늘어나는 단점은 있겠지만 좀 미려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120Hz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갤럭시 S20 울트라도 굉장히 잘 만든 스마트폰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최신,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최신 하드웨어를 모두 합쳤고 여기에 고도화된 기술들을 적용한 완성도 높은 스마트폰이라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갤럭시 S10 5G 모델과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휴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5G가 아직 모든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갤럭시 S20가 나쁜 스마트폰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저와는 맞지 않는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갤럭시 Z 플립은 좀 오래 만져봤지만 갤럭시 S20 울트라는 조금 이것저것 살펴보고 기본적인 USB 등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쓸만한 스마트폰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빠르게 스마트폰을 내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짧은 인상에 가까운 사용기라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편에 걸쳐서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 울트라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아이템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노동자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